이거 풀었어? 62페이지까지였네. 자, 다 불러줄게. 57페이지. 1번에 3, 2번에 5, 3번에 5, 4번에 4, 5번에 1번. 집합으로 따지면 P의 여집합이지 해서 1, 3, 5, 7, 9. 2번 Q의 여집합 1, 3, 4, 5, 7, 8, 9. 3번 이거나 P 그리고 Q가 집합으로 뭐라 그랬어? 교집합. 그렇지. 헷갈리면 안 돼. P와 Q의 교집합 2, 6. 4번 P의 여집합과 Q의 합집합. 그래서 1, 2, 3, 5, 6, 7, 9. 됐지? 자, 다음 6번 4, 7번 5, 8번 3, 9번 5. 다음 10번 4, 11번 기억, 12번 2번, 13번 5, 14번 3, 15번 1, 16번 16, 17번 4, 18번 8, 19번 4, 20번 A는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 21번 2, 22번 2, 23번 9, 24번 4, 25번 2, 26번 4, 27번 4, 28번 9 까지. 자, 9번 보면 전체 집합은 마이너스 5부터 5까지인 정수래. 이건 뭐 별거 없고. 자, 조건 P와 조건 Q가 있지. 그러니까 걔네들의 진리 집합을 한번 구해보자. 자, P는 인수분해 해야지. 하면 뭐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진리 집합 P의 원소는 마이너스 2, 0, 2가 되겠다. 다음 Q. 전체 집합도 써야지. 전체 집합은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정수. 다음 Q. 풀면 되겠네. x 플러스 3이 1보다 크다. 또는 x 플러스 3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니까 얘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여기서는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지. 그런데 전체 집합이 이거니까 요 중에서만 골라야 되잖아? 그러니까 Q는 마이너스 4보다 작은 애는 여기에 마이너스 5가 있고 마이너스 2보다 큰 애들은 엄청 많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집합 P, Q 다 구해놨다. 자, 이제 구하라는 거 보니까 P 또는 not Q의 진리 집합은 몇 개냐? 원소가 몇 개냐라고 물어봤어. 자, 그러면 P 또는이 뭐라고? 합집합 P 또는 not Q, Q의 여집합. 요거 구해보래. 자, 그러면 이거를 있는 그대로 해도 상관은 없어. 그러니까 P 구하고 Q의 여집합 구해서 합집합 구해도 돼. 다음, 그러니까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가 아니라, 알겠지? 이거 그대로 써도 되고, 아니면 요거를 조금 변형하면 드모르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순서 바꿀 수 있고, 그러면 이거 단일로 있으니까 차집합으로 바꾸는 게 좀 더 보기 편하다라고 했었어.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할 수도 있어. 즉 요렇게 풀어도 되고 요렇게 풀어도 돼. 이거는 너희 맘. 뭐가 좋고 나쁘다는 아니야.
자,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요런 게 보여야 되더라. 자, 이따가 뒤에서 너희가 쭈루룩 틀렸던 것도 마찬가지인데, 자, 대우란 뭐였어, 얘들아? 역과 부정을 동시에 하는 거였지. 그래서 이 대우에서 역도 중요하지만 이 부정을 한다는 의미가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내가 말했었어. 대우를 써야 되는 상황이 있어. 언제였어? 기억나는 거 있니? 대우를 써야 되는 상황. 문제에서 딱 어떤 명제를 딱 줬는데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할 때가 있고 대우를 써서 판단해야 될 때가 있다 그랬어. 그때 일반적으로 너희가 보고 이거 대우 쓰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휘가 있다고. 그게 뭐였어? 또는 부정의 의미, 어떤 요런 것들이 있으면 대우를 쓰는 게 좋아. 왜냐하면 또는을 부정하면 또는의 대우를 써서 부정을 해버리면 얘는 그리고가 되니까 편하거든. 왜냐면 너희가 한글을 배웠기 때문에 얘들아 또는은 1이어도 되고 3이어도 되는 거잖아. 또는이면. 근데 그리고로 바뀌면 1과 3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게 더 편하단 말이야. 이거 아니면 저것보다는 이게 낫잖아. 부정은 긍정으로 바뀌겠지. 어떤은 모든으로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있으면 대우를 쓰는 게 좋아. 그러면 여기서 이런 거를 이제 너희가 알아두면 좋아. Q를 보자. Q에서 절대값 x 플러스 3이 1보다 크대. 그럼 요거 풀었으면 이거지. x 플러스 3이 1보다 크거나 x 플러스 3이 마이너스 1보다 x 플러스 3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요거잖아. 또는 있잖아. 또는 있잖아. 그래서 이 Q는 그러니까 저런 게 익숙해질 때까지 너희가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요 Q는 애초에 생긴 게 요렇기 때문에 얘는 부정으로 바꿔주는 게 훨씬 편해. 애초에. 그럼 얘의 부정, 요식 그대로 가면 돼, 얘들아. 이거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얘의 부정은 뭐겠어? 절대값 x 플러스 3이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서 요거는 한 방에 요렇게 쓸 수 있잖아. 절대값 바꿀 줄 알잖아, 얘들아. 그치? 얘보다는 얘가 편해. 근데 얘들아, 부정이 집합에서 뭐라 그래서? 여집합이었지. 그러니까 P는 냅둬도 돼. P는 부정을 하면 0이 아니라니까 더 헷갈린단 말이야. P는 냅두는 게 좋은 거고 Q는 뒤집는 게 부정으로 바꿔버리는 게 좋은 거야. 내 말이 이해되니 얘들아? 그런 의미에서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그런 의미에서 문제에서 준 요식은 그냥 하는 게 좋아. 보여 얘들아? P는 냅뒀고 Q는 반대로 바꿨잖아. 이해됐니? 요런 게 너희가 자연스럽게 돌아가면 돼. 다시 말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바꿨다고 잘못된 거 아니고 이게 더 좋은 거고 이게 나쁜 건 아니야. 알아주려? 잘했어. 자, 그러면 나는 얘를 그대로 끌고 갈게. P와 Q의 여집합의 합집합을 구하자. 자, P의 원소는 마이너스 2, 0, 2고 Q의 여집합의 원소는 Q의 여집합이 요거잖아? 그럼 요거 풀어주면 요렇게 되지? 해서 Q의 여집합의 원소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란 말이야. 당연히 Q를 구해서 반대 방향으로 해도 상관은 없지. 보이지 얘들아? 그러면 얘와 얘의 합집합만 하면 돼. 그러면 심플하게 나오지. 합집합은 마이너스 2 순서대로 쓸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0, 2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정답이 5개야.
또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런 거 P와 Q를 딱 보고 아 얘는 냅두는 게 좋겠다. 얘는 바꾸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바로바로 들으면 좋아. 알겠지? 그래서 일반화 시키자면 얘들아 특히나 너희가 제일 못하는 절대값. 절대값이 누구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면 애지간하면 바꾸는 게 좋아. 왜? 절대값이 크다면 뭐 또는 뭐다 반대 방향이잖아. 그지? 또 이거랑 똑같은 게 뭐 있어 얘들아? 2차 부등식이 있는데 얘가 0보다 크대. 그러면 이것도 다 말잖아 얘들아. 답이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3보다 크다지. 이것도 두 개, 범위가 두 개로 갈려 있잖아. 또는 이니까. 그지? 그러면 이런 애들은 뭐다? 바꿔버리는 게 좋아. 절대값이 누구보다 이거의 부정은 작거나 같다가 되고 얘는 이 2차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니까 얘는 누구부터 누구까지고 얘도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로 한 방에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보이면 바꾸는 게 좋아. 알겠지? 자, 전체 집합은 10 이하의 자연수 집합이래. 다음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뭐 PQ라 하고 이때 조건 P가 X는 8의 약수래. 그럼 바로 갈 수 있겠네. P의 원소는 1, 2, 4, 8이야. 이 상태. 자, 이때 명제 not P이면 Q이다가 참이 돼야 된대. not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그 말은 집합으로 표현하면 P의 여집합이 Q의 부분집합이다. 요 얘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대우로 바꾸면, 즉, 이거를 바꾸든 이걸 바꾸든, 얘를 대우로 바꾸면 Q, not Q이면 P다로 바뀌지. 근데 얘들아, 우리 지금 P를 알고 있어? Q를 알고 있어? P를 알고 있잖아. 그러면 알고 있는 애의 여집합을 구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모르는 애의 여집합을 구하기는 쉽지 않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굳이 대우로 바꿀 이유가 없겠다. 이대로 가자. 자, 전체 집합이 1부터 10까지니까 P의 여집합 구하는 거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지? P의 여집합은 1부터 10까지 수 중에서 얘네 4개 빼면 되니까 3, 5, 6, 7, 9, 10 이렇게 되겠네. 자, 얘가 P의 여집합이야. 근데 얘가 Q의 부분집합이 되어야 된대. 그러면 Q의 입장에서 보자. Q는 이 집합의 부분집합이면서 이 6개의 원소를 반드시 갖고 있는 집합이면 되는 거 아닌가? 이해되지? 그러면 이 Q가 될 수 있는 집합의 개수를 구하랬으니까 Q는 10개짜리 집합의 부분집합 중에서 6개의 원소를 반드시 가져야 되니까 6을 지수에서 빼버리면 되겠다. 자, 24번에서 그러니까 이런 게 잘 모르면 좀 힘들긴 해. 자, 주어진 명제 x, y가 0이라면 x는 0 또는 y는 0이다. 자, 얘 대우를 쓰래. 근데 대우를 쓰기 전에 얘는 그냥 나왔네. 그냥 하면 되겠다. 자, 해석할 것도 없네. 일단 보기가 이쁘게 주어져 있네. 갑시다. 일단 역을 해야 되니까 얘네들의 위치를 바꾸겠지. 그 다음에 부정을 해야 돼. 부정하자. x는 0이다의 부정은 x는 0이 아니다.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 y는 0이다의 부정은 y가 0이 아니다. 다음 xy는 0이다의 부정은 당연히 xy는 0이 아니다지. 정답. 그래서 4번. 자, 이거를 내가 다뤘던 이유는 얘들아, 이런 것도 너희가 해석하면 좋아. 봐봐.
요거 해석하면 뭐겠어요, 얘들아? 해석. 이 식을 해석하면 그치. X는 A 또는 B 또는 C다지. 이거가 아니지. 그치? X는 A 또는 X는 B 또는 X는 C다. 이거지? 이런 거 할 줄 알면 돼. 오케이? 지금은 당연한 얘기를 왜 떠들까 싶은데 나중에 문제에서 복잡한 문제 나오면 이런 거 보일 거야, 얘들아. 자, 다음 26, 27, 28번 좀 보자. 26번 명제의 역이 참인 것을 고르시오.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이런 것도 읽어서 역을 만들어서 읽었을 때 참이면 참이고 거짓이면 거짓이겠지 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도 돼. 당연히 되지. 근데 이걸 좀 더 꼼꼼하게 푼다거나 만약에 헷갈린 여지가 있다면 뭐라 그래서? 예를 들어 진리집합 간의 포함관계 찾으면 된다 그랬지. 그지?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요 구조가 이해가 되면 이 단원이 생각보다 되게 참거짓하기가 쉬워. 봐봐. P이면 Q이다가 참이래. 예를 들어 P이면 Q이다가 참이래.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말은 P의 진리집합과 Q의 진리집합 간의 포함관계가 요게 성립한다는 거지. 맞지? 그러면 얘들아 P의 진리집합을 구했어. Q의 진리집합을 구했더니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참인 거잖아.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얘 역은 참이겠니? 절대 아니지. 내 말 이해돼? P이면 Q이다가 참인데 이런 관계가 나왔다면 그 역, 즉 Q이면 P이다는 절대 참이 아니지. Q이면 P이다가 참이 되려면 Q가 P 안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 근데 들어갈 리가 없잖아.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서 너희가 오해하기 좋은 게 이런 거지. 아, 원래 명제가 참이면 걔의 역은 무조건 거짓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맞니? 왜?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P가 Q 안에 들어간다며. 그럼 걔 여긴 Q이면 P이다는 당연히 안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야. 왜냐? 이럴 수도 있잖아. P와 Q가 똑같아. 그럼 P가 Q 안에 들어가는 거 맞잖아. 근데 Q가 P 안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원래 명제도 참인데 걔 역도 참이 되는 거지. 그러면 요 관계 이거든을 보면 두 개를 합쳐보면 얘들아 걔의 역이 참인 것을 찾으라고 한다면 굳이 역을 안 만들어도 되는 거야. 얘네 말 이해되니? 굳이 역을 만들지 않고 그냥 P의 진리집합과 Q의 진리집합을 구해서 포함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만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찾으면 돼? Q가 P 안에 들어가는 것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여기 성립이겠지. 내 말 이해됐을까? 그래서 문제를 보자. 물론 다시 말하지만 가장 좋은 건 뭐야? 너희가 100% 수학적 역량이 있어서 지금까지 배운 거에 대한 기억이 다 살아있어서 그냥 읽었을 때 맞는 말이네 라고 알아볼 수 있으면 그게 베스트지. 안 귀찮잖아. 그런 게 기억이지 얘들아. 기억의 역 한번 말해볼까? x가 2면 x세제곱은 8이다. 그치? 틀렸니? 맞잖아. 기억은 무조건 맞잖아. 역은 무조건 참이지. x가 2면 x세제곱은 8이래. 맞잖아. 그러니까 기억은 여기 참이 맞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굳이 이 짓을 안 해도 되겠지. 니은 거꾸로 읽으면 돼. 니은 보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면 x는 0. 얘들아 영어에서도 콤마는 뭐야? 오어야 엔드야? 그래서 엔드지. 그러니까 니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이라면 x가 0이고 y도 0이다. 근데 문제 위에 보니까 x랑 y는 실수래. 실수제곱의 합이 0이면 둘 다 0이다. 맞아 틀려? 맞잖아. 그지?
너희가 읽었을 때 맞는지 틀린지 확인할 수 있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해. 그래서 니은도 맞아. 다음 디귿. 거꾸로 읽자. 여기니까 x가 무리수면 x는 무한소수다. 지금 여기 나온 거 전부 다 너희가 과거에 배웠던 것들이야. 니은?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다. 요거 쓴 거고. 디귿은 뭐야 얘들아? 중2 때 배웠던 거지. 한 번만 복습해보자.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었어 얘들아. 소수는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나뉘고 이 무한소수는 다시 순한소수와 비순한소수로 나뉜다. 그래서 순한소수의 얘가 너희가 배웠던 뭐 0.1에 점 찍혀있는 요런 애들이었고 비순한소수의 얘가 파이 이런 애들이었어. 그래서 얘네들을 배우고 나서 결론이 유한소수와 순한소수까지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주구장창 했던 게 이거 9분의 1이다 라고 배운 거잖아. 유한소수와 순한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기에 얘네는 유리수고 비순한소수는 분수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무리수다 라고 배웠어. 그러면 다시 디귿을 보자. x가 무리수면 걔는 무한소수래. 맞아? 맞지? 무한소수가 무한소수란다. 무리수면 무한소수 맞아. 이해되니? 그러면 이거 있는 그대로 읽어보자 얘들아. 디귿 자체 0 말고 디귿 자체 무한소수면 무리수다. 이거 맞아 틀려? 그건 아니지. 무한소수 중에 순한소수는 유리수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들어간다고. 그래서 디귿의 역은 맞는 거 맞아. 그래서 디귿도 맞았네. 리을 거꾸로 읽어보자. x가 0보다 크면 x는 2보다 크대. 맞아? 택도 없지. 리을 틀렸어.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지만 베스트는 읽었을 때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있으면 그걸로 끝인 거야. 물론 정상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상한 신념을 갖고 답을 쓰면 안 되겠지 당연히 읽었을 때.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 27번 보자. 실수 x, y에 대하여 x랑 y를 더한 게 9보다 크다면 x는 a보다 크거나 y가 5보다 크다. 근데 얘가 참이래. 이게 참이 되게 하는 a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 자, 이거나 여기서 2를 더한 게 9보다 크대. 그러면 x는 몇보다 크거나 y가 5보다 커야 항상 더한 게 9보다 클까? 라고 생각하면 쉬운 일이 아니야. 나도 헷갈려.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지. 이거나 내가 쓴 요 식에서 포인트가 되는 게 누구야? 오늘 배웠어. 그렇지. 또는. 헷갈린단 말이야. 또는이니까 얘가 되거나 얘가 됐을 때 이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헷갈려. 그러니까 뒤집자. 대우를 쓸게. 대우 써보자. x가 a보다 작거나 같고 y가 5보다 작거나 같다면 x 플러스 y는 9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제 되게 쉬워져. 왜? 이거니까 둘 다 돼야 되거든. 그럼 이제 보자. y가 5 이하야. y가 5 이하인 수야. x가 몇 이하인 수여야 걔네들을 더했을 때 9 이하겠어. 예를 들어 a가 0이어도 되겠지. 1이어도 되겠지. 2여도 되겠지. 3이어도 되겠지. 4까지가 딱 가능하지. 이건 이해돼? 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최대값은 몇이다? 4더라 라고 바로 할 수 있지. 그래서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너희가 딱 보고 아 이거 대우 써야겠다. 아니면 그대로 하면 되겠다. 라는 게 눈에 보여야 돼. 연습을 통해서. 알겠지? 하루아침에는 안 되지. 틀려보고 고민해보고 이러면서 점점 보는 눈이 생기면 돼. 자, 다음 28번. 28번 보면 이제 좀 더 감오지.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 얘들아. 기억나지? 절대값이 누구보다 크다. 또는 2차식 또는 3차식 뭐가 됐든 걔가 부등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으면 뒤집어야 돼. 왜? 얘의 답들은 무조건 또는으로 연결되거든. 그러니까 28번에 주어진 명제는 절대값 x-k가 5보다 크거나 같다면 절대값 x-2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참이 돼야 된대. 헷갈린단 말이야. 이거 풀어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보다 얘도 대우로 바꾸자. 바꿀게. 절대값 x-2가 1보다 작다면 절대값 x-k는 5보다 작다. 이렇게 바뀌었고 이제는 풀지. 이제는 풀어보자. 이제는 풀어야지 진짜로. 자, 얘는 x-2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x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고 다음 이쪽은 x-k가 5보다 크고 5보다 작다. 그래서 x는 k-5보다 크고 k 플러스 5보다 작다. 근데 요게 성립해야 돼. 그 말은 요렇게 들어가야 돼. 범위가. 포함관계가. 그치? 그러면 부등식이면 수직선 쓰랬지.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있었는데 얘가 이 범위를 싹 감싸 안아야 돼. 그러니까 k-5는 여기 써야겠네. k 플러스 5는 여기 써야겠지. 요렇게 돼야 돼. 그러면 왼쪽은 왼쪽끼리, 오른쪽은 오른쪽끼리 비교하면 되겠지. 왼쪽 비교하면 k-5는 1보다 작아야 돼. 누구나 여기 등호 돼? 안 돼? 어? 돼? 다시. 아, 내가 잘못 썼구나. 미안. 그치. 등호 되네. 둘 다 포함 안 됐으니까. 되고. 다음, 얘 또. 등호 되네. 그래서 얘네 둘을 합쳐주니까 K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겠다.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정수의 개수는 몇 개? 몇 개? 9개. 이렇게 되겠네. 됐죠. 자, 그럼 넘겨서 63페이지. 여기서부터 이제 또 내용 새로 배워야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그대로 갖고 쭉 가자. 오늘 이거 한 뭉치 끝나겠네. 이거 이해됐어? 얘 써도 괜찮아?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제목이 3단 논법이라고 돼 있어. 뭐 그닥 중요하진 않아. 중요하지도 않고 막 엄청 어렵지도 않고. 3단 논법이 뭐냐면 이런 거야. P이면 Q이래. 이게 맞대. 다음 또 다른 게 있는데 Q이면 R이래.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칠 수 있다는 거야. 합칠 수 있다. 왜? 진리집합으로 보면 되지. P가 Q의 부분집합이래. Q가 R의 부분집합이래. 그러면 이거를 싹 합치면 뭐가 나와?
P는 R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걸 알게 되지. 명제로 쓰자면 얘네 둘을 합치면 P이면 R이구나가 새로 태어난다.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3단론법은 뭐만 잘 보면 되냐면 연결고리, 두 명제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애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 잘하면 돼. 그럼 여기서 연결고리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야? Q지. P면 Q인데 Q면 R이래. 그러니까 P면 R이네. 무슨 말인지 이랬어? 나는 사람이야. 사람은 죽어. 그럼 뭘 할 수 있어? 나는 죽어. 이거야. 너희가 알고 있는 알겠지? 요게 3단론법이다. 그러면 이제 이걸 실제 문제로 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잘 봐. 얘들아, P이면 R이래. P이면 Q래. 얘가 참이야. 그러면 딱 요거만 써있다 치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무조건 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요거 하나뿐일까? 아니지. 하나 더 있지. 뭐야? 얘 대우. 얘도 참이지. 그래서 3단론법을 할 때 너희가 생각해야 되는 거, 문제 푸는 방법은 뭐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명제, 참인 명제 몇 개를 줄 거야. 그러면 걔네들을 보고 걔네들의 명제, 걔네들의 대우까지 싹 다 써놓는 거야. 재료를 준비 싹 해놓는 거야. 그래서 주어진 참이라고 주어진 문제에서 준 명제들의 대우를 싹 써. 그러면 이만큼의 재료가 생겼지. 그럼 여기에서 누구를 찾는 거야? 내가 아까 예로 들었던 Q의 역할을 해주는 애를 찾는 거야. 연결고리가 되는 애들을 찾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not P면 not R이다 이렇게 있었어. 그러면 not P가 연결고리네. 그러니까 not Q면 not R이 참이 되는구나 라는 걸 새로 알게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알게 된 거에 또 대우도 참이겠지. R이면 Q이다도 참이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문제에서 주어진 참이라고 주어진 애들의 대우까지 포함해서 싹 다 재료를 준비해 둔 뒤에 연결고리가 되는 애들을 찾아서 이어주는 거야. 그리고 그 이어져서 만들어진 참이 되는 애의 대우까지도 참이다 라고 새로운 걸 알게 되는 거지. 이게 3단론법이야. 자, 그러면 29번 말고 그 맨 위에 있는 거 문제를 보자. 자, 세조건 PQR에 대하여 P이면 Q이고 not P이면 R이다가 모두 참이래. 이때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자, 그러면 참이 되는 거 재료 준비 좀 해두자. 자, 얘가 참이면 얘의 대우인 not Q이면 not P이다도 참이고, 다음 얘가 참이면 얘의 대우인 not R이면 P이다도 참이야. 자, 재료 준비 다 했어. 자, 그럼 이제 연결고리가 되는 애가 있는지만 찾으면 되겠지. 있니 없니? 연결고리가 되는 거 있지. 얘네들과 얘네들을 이어줄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는 게 뭐 사람마다 다를 거야. not P가 연결고리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P가 연결고리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튼간에 왼쪽과 오른쪽을 이어줄 수 있겠지. 그래서 뭐 예로 한다면 이게 더 잘 보일 테니까 not Q이면 not P인데 not P면 R이래.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걸 알게 됐다. not Q이면 R이구나. 이해됐어? 얘들아? 그러면 얘가 새로 생겼잖아? 그럼 얘 대우도 참이겠지. not R이면 Q구나.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요 6개가 전부 다 참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 이 얘기야. 그럼 할 거 다 한 다음에 이제 보기를 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참이다라고 한 다음에 보기 하나씩 보면서 이거 참이 되나? 이거 거짓인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참이 되는 거 일단 다 써놓는 거야. 다 해서 이어줄 거 이어주고 대우할 거 대우하고 다 해서 이거 여기 있는 6개 전부 다 참이지? 보기에 없는 게 답인 거지. 이렇게 푸는 거야. 각각 한 번씩 해보는 게 아니라. 자, 1번 not Q면 not P다. 있니?
있네. 다음 2번. not R이면 P이다. not R이면 P이다. 어딨니? 여기 있다. 다음 3번. not R이면 Q이다. not R이면 Q이다. 여기 있네. 4번. Q이면 not R이다. 그건 없지. 정답 4번. 5번. not Q이면 R이다. 있네. 정답 4번.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기 하나씩 해보면서 이거 맞나 틀리나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한 세월이다. 요거는 이제 살짝 꺾은 문제지. 지금 P이면 not Q이다가 참이래.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 참이라는데 모르겠어. 근데 그 결과물이 P이면 not R이다가 참이래야 된대. 됐지?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돼. 잘 봐봐. 얘가 새로 생겼다는 건 아까 내가 예로 들었던 거 봐봐. P이면 Q인데 Q이면 R이 돼. 그러면 Q가 연결고리 역할이 돼서 근데 하지만 연결고리 되는 역할을 하는 애들은 결과물에 나오진 않아. P이면 R이다만 나올 뿐. 얘가 연결고리가 돼서 얘가 얘다가 표현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뭐가 와야 얘가 나올까를 고민했을 때 여기 있는 P는 여기에 있겠지. 그러면 여기랑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애가 누구여야 돼? not Q. 연결고리 역할을 했지? 그럼 뒤에 뭐가 와야 얘가 나오겠어? not R. 그러니까 얘가 답이야. 근데 얘가 보기에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얘랑 똑같은 게 누구야? 그렇지. 그 문제의 다 보기 중에 얘가 있으면 얘가 답이고 얘가 있으면 얘가 답이고. 이해됐어? 응. 연결고리를 네가 만들어주는 거야. (31번) 같은 경우는 잘 안되면 잘하고 있네. 대명사화 시켜서 하면 되지. 노래를 좋아한다? 뭐 P. 영화를 좋아한다? Q. 그럼 노래를 안 좋아한다? not P. 자연을 좋아하지 않는다? not R.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것도 보기에 있는 거를 다 바꿔서 하려고 하지 말고 주어진 거를 가지고 확실히 참인 거를 쭉 써놓은 다음에 그 중에서 보기에 맞는 애들을 고르면 될 일이지. 그렇지. 자, 30번에 4번, 31번에 3번. 다들 잘했고. 자, 다음 페이지 갑시다. 유형 10번. 자, 거기 보면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헷갈려. 어려운 게 아니라 헷갈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가 명제에서 배우는 모든 표현들을 배우게 되거든. 자, 잘 봐. 내가 쓰는 말들 전부 다 맞는 말이야. 자, P이면 Q이다. 요거랑 똑같은 말을 써볼게. 자, 얘가 참이래. 똑같은 말. P는 Q의 부분집합이다. 똑같은 말이지. 이해되지, 얘들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로 배우는 게 생기는 거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반대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여기는 요 네 개의 말은 전부 다 똑같은 말이야. 표현법만 다른 거야. 즉 여기서 나오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은 하나의 표현 방법이야. 뭔가 새로운 무언가 개념을 배우는 게 아니라 표현 조건으로 하나를 배우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헷갈릴만 하지 보니까. 얘들아, 요 세 번째 줄에 있는 얘 주어 누구야? 주어. P지. P가 주어지. P는 뭐 어쩌고 저쩌고 P는 충분 조건이다 이거잖아.
주어인 P 얘가 충분 조건이야. 그러면 얘가 P가 충분 조건이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관계를 알고 있잖아. 즉 결론은 뭐야? 충분 조건은 뭐다? 작은 쪽이야. 지금 P가 작잖아. P가 Q 안에 들어가잖아. P가 작은 애지. 작은 애가 충분 조건이야. 작은 애의 이름이 충분 조건이야. 어떤 두 집합 간의 관계, 두 조건 간의 관계에서 진리집합 간의 관계에서 작은 쪽이 이름이 충분 조건이야. 큰 쪽이 필요 조건이야. 이렇게 돼. 이해됐을까? 그래서 더 원시적으로 말하자면 요거를 보면 돼. P이면 Q이다 해서 화살을 쏘는 쪽이 P가 Q에게 화살을 쏘잖아? 화살을 쏘는 쪽이 충분 조건이야. 화살표를 받는 쪽이 필요 조건이야. 오케이? 다시 말하지만 아까도 말했지 얘들아? 안 헷갈리면 돼. 누가 충분이었지? 누가 필요했지? 요것만 안 헷갈리면 돼. 그러니까 한쪽만 외우면 돼. 어차피 필요 조건 아니면 충분 조건이잖아. 한쪽만 생각하면 돼. 충분 조건을 생각하든가 필요 조건을 생각하든가. 아니 그러면 누가 필요 조건이야? 그럼 반대편은 충분 조건이겠지. 그래서 작은 쪽, 화살을 쏘는 쪽이 충분 조건. 큰 쪽, 화살표를 받는 쪽이 필요 조건. 오케이? 안 헷갈리면 돼. 요게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고 새로 배우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의 표현 방법 하나 더 배운 거지. 명제에서 배웠던 거, 집합에서 배웠던 거, 그리고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으로 표현하는 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 하나가 더 있는데 이럴 수도 있겠지 얘들아. x가 0이고 y가 0이면 x제곱 아까 했었던 거 더한 게 0이다. 자, 얘가 P, 얘가 Q 라고 한다면 얘들아 P이면 Q다 맞지? 그지? Q이면 P이다는 어때? 얘도 맞지? X, Y가 실수라고 한다면 실수 제곱의 합이 0이면 둘 다 0이다 맞잖아. 그러면 얘는 P가 Q의 부분집합이야? 맞지? Q가 P의 부분집합이야? 맞지?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 P와 Q는 같다라고 배웠지. 서로가 서로에게 부분집합이면 둘이 같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 P와 Q가 같을 때도 있단 말이야? 이때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했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 조건이자 충분 조건이 가능하지. 그치?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맞아.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맞아.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도 맞고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도 맞아. 헷갈리지? 그게 그거라고. P가 주어가 P라고 했을 때 P는 필요 조건도 가능하고 충분 조건도 가능해. Q도 마찬가지지. 왜? 둘이 똑같으니까. 그럼 이때는 우리가 이렇게 불러.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래서 얘네가 한 세트라면 추가로 살짝만 더하자면 둘이 똑같을 때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표현해. 똑같은 말이야. 그럼 똑같은 말이 또 뭐 있겠어? 집합으로 표현하면 P가 Q의 부분집합인데 Q도 P의 부분집합이래. 똑같은 말이지. 얘네 셋도 똑같은 말. 이해됐니? 다시 말하지만 안 헷갈리면 돼. 자, 근데 안 헷갈린다라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 거 아니야. 왜? 지금 너희가 지금 문제들을 보면 알겠지만 결국에는 계속 뭐야? 너의 기본적인 수학 능력을 필요로 해. 자, 위에 문제 보자. 다음 보기에서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그럼 왜 그냥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인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왜 굳이 뒤에다가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을까? 차이가 있으니까지. 만약에 문제에서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을 고르시오 라고 했다면 P가 Q에 들어가면 되지. 근데 얘도 되는 거거든. 얘도 맞잖아. 둘이 같아.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맞잖아. 그래서 충분 조건인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면 얘도 되지만 얘도 돼. 둘 다 골라야 돼. 하지만 그러면 이제 차이 느껴지지 얘들아? 이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래. 그러면 우리는 뭐만 찾으면 돼? P가 Q의 진짜로 부분집합인 것만 찾으면 되는 거지. 이 뉘앙스 차이. 자, 그래서 보자. 기억. X 플러스 Y가 4라면 X는 1이고 Y는 3이다. 그러면 이거 똑같다 그랬어 얘들아. 그러면 우리 지금 P가 Q에 대한 충분 조건 찾아야 돼. 그러면 포함관계로 해도 되지만 읽었을 때 맞으면 맞는 거고 틀리면 틀린 거잖아. 이게 맞으면 기억이 맞는 거지. 얘들아 더한 게 4면 X는 1이고 Y는 3이어야 돼?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 그치? 오히려 역은 되지. X가 1이고 Y가 3이면 더한 거 4다. 이건 맞지만 역은 아니지. 그래서 얘는 안 되겠다. 틀렸지? 다음 니은. 실수의 제곱의 합이 0이라면 걔네들 곱한 거 0이다. 어때? 얘들아? 이거 맞아 틀려? 제곱해서 더한 게 0이면 제곱해서 더한 게 0이면 둘 곱한 건 0이래. 맞아 틀려? 맞지? 얘는 맞지? 오히려 얘는 여기 틀렸지? 야 곱한 게 0이면 제곱해서 더한 게 0이야? 그건 아니지. 왜? 얘가 1이고 얘가 0이면 아니잖아. 그래서 얘는 맞네. 지금 우리가 앞에서 하듯이 똑같이 하고 있지만 왜 그런 거야? 표현의 하나니까 문제에서 충분 조건을 고르라며. 그러면 써있는 게 맞으면 충분 조건인 거고 틀리면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요게 성립하는 거 찾으시오. 요게 참인 거 고르시오. 요 관계가 성립하는 거 고르시오. 그거랑 P가 충분 조건인 거 고르시오. 랑 똑같은 거라고. 표현만 다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충분 조건인 거 고르시오 라고 해서 그럼 충분 조건 뭐지? 라고 생각하는 건 나중에 그거는 그냥 너희가 헷갈리지만 않으면 되는 얘기고 그냥 실제 문제 풀 때는 원래 하듯이 하면 돼. 표현만 이렇게 한 것 뿐이라고. 헷갈리라고. 일부러. 다음 디귿. x가 1이면 x제곱 마이너스 x는 0이래. 맞아 틀려? 맞지 얘들아? x가 1이면 이거 맞잖아. 오히려 역은 틀렸지. 이게 0이면 x는 무조건 1이야. 그건 아니지. x가 0이어도 되니까. 맞는 말. 그래서 정답 니은 디귿 5번이 되겠다. 자 그러면 너희가 한번 해봅시다. 33번 35번 말에 현혹되지 마. 너희가 배운 거 그대로 하는 거야. 근데 표현법 하나가 늘어난 거지. 그럼 33번은 우리 원래 풀던 대로 33번 같은 거 풀 때는 무슨 조건이냐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포환관계를 따져도 되는 거고 진리집합의 포환관계 따져도 되고 읽었을 때 맞는 거 찾아도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번에서 P면 Q에다가 맞으면 충분 조건이지. 근데 Q이면 P에다가 맞았어. 그럼 필요 조건이지. 지금 문제에선 P가 누구냐라고 물어본 거니까. 그치? 근데 아예 둘이 똑같아. 그럼 필요 충분이라고 써야 되고. 자, P가 뭐냐라고 물어봤어. 1번. 절대값 X가 1보다 작다면 X는 1보다 작다. 자, 부등호로 되어 있으면 사실 범위 그리는 게 제일 좋아. 자, 얘 범위는 알다시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지. 얘 범위는 그냥 1보다 작기만 하면 되지. 누가 커? 얘가 커. 그러니까 얘가 크니까 뭐야? 요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얘의 답은 뭐야? 충분 조건이지. 왜? 얘의 이름을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이해됐어? 다음 2번. x제곱이 y제곱보다 크대. 그러면 x는 y보다 크고 0보다 더 커. 자, 제곱이 크면 x는 y보다 무조건 커. 맞아? 그래서 맞아? 제곱이 어떤 두 수의 제곱이 크면 제곱이 큰 애가 원래 수도 커. 맞아? 아니지. 그거는 양수일 때만이지. 음수일 땐 반대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틀렸어. 하지만 요거는 맞지. 그럼 요게 그러니까 화살표로 해도 되고 포항관계로 해도 되고 너희 맘대로 해. 아까 썼었지 얘들아? P이면 Q이랑 똑같은 게 P가 Q의 부분집합이라 했잖아. 그 화살표를 쓴 쪽으로 입을 벌리면 되는 거야. 그게 그거야. 그러니까 편할 대로 하고 방법은 많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일로 가는 건 안 되지만 얘면 얘다는 되잖아. 그럼 방향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가 큰 쪽이지. 크면 뭐다? 필요 조건이다. 다음 3번. x랑 y가 둘 다 0이래. x의 절대값과 y의 절대값 더한 게 0이래. 일단 요거는 진리집합이 뭐야? x는 0, y는 0. 두 개밖에 없지. 다음 절대값 두 개 더했을 때 0 나오는 것도 x는 0, y는 0밖에 없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예 똑같지. 그러니까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지. 똑같으면 필요 충분. 이거 35번의 정답은 3번. 잘했고. 뒤에 문제가 더 있구나. 자, 필요 충분까지만 마무리 짓고 쉬자, 얘들아. 이 언어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어. 그냥 배운 대로 표현법일 뿐이야. 자, 보자. 조건 P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야. 풀자. 얘 완전 제곱식이잖니? 나 계속 말하지. 요 단원에서 앞서서 배웠던 수학적인 내용들 까먹으면 안 돼. 자, 어떤 수의 제곱이 0 이하가 될 때는 0이 될 때밖에 없어. 제곱이잖아. 제곱은 0 이상인 수잖아. 그럼 언제 0 이하냐? 라고 했으니까 3일 때밖에 없어. 조건 P의 진리집합은 3이야. 3밖에 없어. 다음 조건 Q. 절대값 x-a가 2보다 작거나 같대. 풀면 되지. 이렇게 됐다. 자, 그럼 문제에서 뭐래? P가 Q에 의한 충분조건이래. 충분조건이 뭐야? 쏘는 쪽이어야 돼. 즉, 얘가 요 범위 안에 있어야 된대. 이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얘 범위가 a-2부터 a 플러스 2까지. 요 범위 안에 3이 있어야 돼. 그럼 3이 여기에 있을 때가 간당간당하게 있는 거고 여기 있을 때가 또 다시 간당간당하게 있을 때겠지. 그러니까 얘가 3일 때 A값과 얘가 3일 때 A값을 찾아보면 요때 A값은 5고 요때 A값은 1이니까 A가 될 수 있는 수는 1부터 5까지겠다. 그러니까 최대 최소값은 1과 5의 합인 1번 6이 되겠네. 이해됐을까? 자, 여기까지 하고 좀 길겠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제 거의 끝자락이거든. 증명이랑 절대부등식만 하면 되거든. 해봅시다. 쉬었다.